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용허가제도가 왜 시작이 된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력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업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역사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니까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고용허가제도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2007년 이후로 고용허가제도의 현실은 일단 노동자들이 오게 되면 임금 체불이 너무나 많고 퇴직금도 잘 주지 않고 노동 환경도 어렵고 농어촌 축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너무나 길고 한데 그 이유가 뭐냐? 산재사고 사망도 너무나 많고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사업장 변경을 사업주만 허락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노동자는 자기가 옮기고 싶어도 못 옮겨요. 옮길 거면 퇴직금 안 줘. 옮길 거면 너 불법 체류자로 남아. 옮길 거면 뭐 이러저런 제약들을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2020년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이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은 헌법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의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하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저는 이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주 사장님들이 이주 노동자를 노예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더 우리 산업이 튼튼해지는 방향이고 현명한 방향입니다. 물론 사업주들 중에 착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퇴직금 달라고 하면 노동부에 가면 그래요. 저 퇴직금 못 받았어요. 그럼 퇴직금 계산해 오세요. 제가요? 퇴직금 계산하는 증빙서류 다 가져오세요. 제가요? 그럼 감독관님 뭐 하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왜 안 물어봐요? 사업주는 모른다고 하는데 당신이 증명해야죠. 이것은 마치 의료사고랑 비슷합니다. 환자 가족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모든 증거를 환자가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 환경에서 노동자가 자기가 몇 시간 일을 했고 이거를 다 증명을 한다는 게 더군다나 외국인 노동자가 증명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안 주고 봐요. 일단 안 줘. 나쁜 사업주는 전화하면 그래요. 일단 안 줘. 뭘 줬어요. 안 줘.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가 노동부에 신고를 직접 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계산해가지고 들고 가면 증빙서류랑 사진을 들고 가면 그때서야 그럼 합의를 할 테니까 한 달치 빼줘. 그때 뭐 화장실도 썼고 뭐 내 김치도 줬고 뭐 그렇게 나와요. 좋아, 그럼 우리가 최단금 신청할 테니까 법대로 하시죠. 그럼 그때 가서 마지못해서 어떻게든 깎고 해가지고 마지못해 줍니다. 퇴직금을 이렇게 줘요. 자, 노동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노동법은 사실은 글쎄요,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법적인 테두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적용은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자,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통계의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계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것을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 통계의 의미가 뭐냐? 단기 체류, 장기 체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단기 체류 외국인이 2020년에 40만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이 단기 체류 외국인 혹은 장기 체류 외국인 중에서 E9이라고 부르는 비전문 취업 노동자 합쳐서 100만이 넘어요. 우리가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분들, 우리는 미등록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이분들까지 합치면 13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 다 중단이에요. 돌아가지 않아요.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요. 먹을 것을 수확할 수가 없고요.
축산업 소들 돌볼 사람이 없고요. 물고기 잡을 사람이 없고요.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나르고 지붕 덮고 건물 올라가게 할 사람이 없어요, 현재는. 이분들의 인권과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착취하는 형태로 지금 우리 산업이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중동포죠. 중국 국적의 우리 동포들 없으면 서비스업 안 돼요. 병원 간병인 안 돼요. 가사 도우미 어림도 없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농민들의 쌀을 유기농 쌀, 무슨 무농약 쌀을 내가 돈을 주고 사주면 자기가 농민을 돕는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착각이죠. 농민이 여러분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에 대해서 마찬가지.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말해요. 걔네가 어디 가서 그 돈을 받아? 우리가 뭐 베트남도 돕고 뭐 필리핀도 돕고 뭐 많은 노동자들 먹여 살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노동자, 단기 체류 외국인, 계절 노동자 없으면 우리 먹을 거 없고요. 집 못 짓습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 착각 덕분에 사람들은 동반자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전문 인력, 비전문 인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저기 밑에 있는 비전문 인력, 소위 말해서 3D 업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2019년에 52만 명까지, 55만, 삼성 같은 기업에서는 70만까지 늘 거라고 추산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결혼 이민자 현황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말하는 국제 결혼 가정이 늘고 있는 건데, 이 가정을 대하고 있는 태도는 제가 국제 결혼한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 엄마들과 아이들에 관한 삶의 어려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주권 자격은, 우리나라는 영주권 자격을 잘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짧게 머무르고 네가 할 일 다 했으면 빨리 집에 가, 이런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실제로 산업에 경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 분들을 우리의 동반자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의 동료로, 한 시민으로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게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노경동 본당 안에 있는 의정부 엑소더스, 또 구리에 있는 구리 엑소더스, 또 파주에 있는 파주 엑소더스 식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결혼 이주민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